대. 큐. 오, 잘 쓰네. 근데 이거 또 글씨를 쓰는 거 뭐냐? 김, 대, 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옆에 가면서. 그렇지. 부딪힐 것 같은데요? 무슨? 괜찮아요? 저 카메라 뒤로 좀 빼면 보이니? 이렇게 치워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좁네. 가로로 하면 이게 높이가 안 돼? 그냥 나왔는. 좁잖아. 근데 얘는 안 돼요, 얘가. 요즘. 땅 반. 그러면 안 돼. 인스타가 이렇게 해서 됐네. 옛날 얘기세요. 옛날 얘기. 다 됐네. 맞네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되었습니다. 우리 농나그네 수 라디오 수 비디오 MC 고강채입니다. 사단법인 153 사회적 농복 중앙회의 경기도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사회와 농인들은 김대규 교수님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북한에도 넘은 사람일 거예요. 어쨌든 우리 김대규 교수님은 2017년 1월 행복팀을 계기로 농사회와 농인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앞장서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셨습니다, 교수님을. 네, 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그전보다 얼굴이 너무 좋아요. 피부도 굉장히 좋고. 자, 김대규 교수님의 통역은 우리 조미혜 한국수어통역사가 맡아주시고, 그리고 MC 고강채의 통역은 우리 변복자 한국수어통역사가 맡으십니다. 그리고 평화숲기사의 자막 통역도 해주십니다. 자, 보는 손 수 라디오에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이 격려와 그리고 관심을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박수와 또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수 라디오 이후 제가 창원에 방문했을 때 경찰서에서 우리 그때 계실 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대 교수님을. 네, 참 바쁘신,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수 라디오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농사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고강채 DJ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라디오를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올해 2월 29일자로 경찰을 명예히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현재 저는 경남 양산에 있는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대학원이니까 사회과학대학원의 마약범죄 중독 심리전공의 교민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경남 창원에 한국마약 예방교육연구소를 차려서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진실이라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범죄 관련 자문위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수학 통역해 주신 것처럼 전국에 뭐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통역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대규 교수님은 1987년 7월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 뭐뭐뭐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승진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순경으로 예, 처음으로 경찰에 입문을 했고요. 예, 어린이처럼.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거의 입문한 지 36년 네, 경찰 생활을 마치시고 너무 오랫동안 하신 거 아닌가요? 예,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그만둔 후에 예방 전도사님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라든가 하는 거 예방을 위해서. 자, 처음에는 순경을 해서 승진을 하고서 마지막에 퇴임할 때는 총경 진급을 할 수 있었지만 범죄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예방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화할 때 수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너무나도 마약범들도 있대요. 예, 전국에 엄청나게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마약을 금방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김대규 교수님께서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예방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방에 대해서 이 선교 전도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경찰 생활을 정확하게 36년 7개월 했습니다. 군대 생활까지 합치면 어떻게 국가에 한 40년을 이렇게 제가 국가 생활을 한 거죠. 현재 지금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제가 경찰 생활 한 36년 안에서 다양한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활동을 30년 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수사 업무는 주로 각종 부자 사기라든지 유서 수신 그리고 전세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경제 범죄를 주로 많이 다뤘고요. 특히 살인이라든지 폭력, 최근에는 마약 같은 범죄 이런 걸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현재 경찰 생활 36년 동안 다른 업무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주로 다뤘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1년 사이에 마약 등의 각종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예방 전도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마치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언론에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파를 해달라는 뜻에서 언론에서 저에게 이런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교회 우리 153 농안교회 재단법인 강도 통해서 전도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예방 전도사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지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거 점점 더 확대되어 있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여러 번 TV 많이 보셨죠. 그거를 통해서 점점점 아주 확증되고 있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마약 예방교육연구소를 설립하셨는데요. 자, 이 설립한 연구소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자, 한국 마약 예방 연구소라는 건요. 최근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죠? 마약 문제가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뉴스에 최소한 마약 합병한 2건 이상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연구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마약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 마약이라는 특성을 알게 되면요. 특히 의존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죠. 제가 예를 들면 며칠간 잠이 안 오면 병원에서 뭘 받아먹죠? 수면제. 뭘 받아먹죠? 수면제. 수면제를 먹다 보면 나중에 그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의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하나를 먹었는데 나중에 두 알 먹게 되고 세 알 먹게 되고 점점 늘어나요. 나중에는 결국 10알, 20알씩 정도 먹어야 잠이 오는 그게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라는 의존성이라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은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마약 업무를 하면서 많은 제가 마약 범죄 수사 전문을 한 8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근거한 마약 사범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사를 받아서 물론 교도소로도 이렇게 보내야 했지만은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사람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위해서 많은 상담을 해봤죠. 제가 상담한 1000명들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약이 좋아서 중독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됐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마약은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방법이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성인들까지 이렇게 마약 예방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행복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국 노마인 협회를 돌면서 2년 동안 제가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다닌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을 해서 전국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사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일부 농인들이 마약류에 이렇게 남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에서도 필요로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관련 교육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이 마약에 대해서 뉴스를 보니까 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로 마약이 왜 싸냐, 왜 저렴하냐, 물건이 부족하고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비싼데, 근데 마약이 많다 보니까 이 마약이 굉장히 충분하대요. 뭐 몰래 갖고 오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판매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저렴하지 않은가.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마약은 결코 저렴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약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며칠 동안 잠이 안 올 때 먹는 게 뭐죠? 수면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도 다 마약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다 마약을 했어요. 뭐 했겠어요? 저도 했어요. 뭔지 알아요? 수면제는 본인도 관계예요. 마약을 했어요. 자, 네, 많이 되네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에서 먹는 수면제식이라고 뭐 맞아요? 네, 맞아요. 프로포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건강검진하면서 프로포폴이에요. 이것도 다 마약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 깡치 디제이나 우리 통사님, 저는 마약을 프로포폴 했지만 왜 처벌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의학으로 사용하니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아요. 대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재벌 그룹 회장들이 똑같은 프로포폴을 하고 처벌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남용한 거죠. 남용인 거죠. 맞습니다. 마약을 남용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마약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은 합법. 내가 나눠서 친구에게 나눠준다. 내가 만약 받아서 수면제를 가지고 DJ 고강제 DJ에 준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건 수수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올려서 팔면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불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인분들도 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을 많이 받아 복용하실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아는 친구에게 나눠준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아,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요. 마약 여러분 다 했다 이게 아니라 병원에서 정말 잠이 안 와서 뭐 또는 내시경 검사할 때 이럴 때는 뭐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돼.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인 것은 뭐냐? 병원에서 처방받지도 않고 좀 주세요. 잠도 안 와요. 막 달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차 우리 고강진 국장님이 뭐 저보고 마약했냐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은 적 있어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예, 예. 여러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하면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필요 없겠죠. 네, 수면제 안에도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대요. 여러분들 잘 주무시니까 다행이네요. 진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농사회에 아픔과 또는 분노를 가져온 아주 엄청난 뭐 죽이네 어쩌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500억대의 그 행복팀의 사건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 김대규 교수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 행복팀을 기억할 겁니다. 자, 행복감을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런 행복팀에 대해서, 저도 지금 행복팀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에 서서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2017년도 사건이죠. 제가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행복팀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근거된 피해자들이 노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였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 인정한 투자 사기 조직이죠. 그런 행복팀을 결성하고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피해자인 농인들에게 접견해서 자신들은 농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사는 저리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명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했죠. 90대 노인이라고 했죠. 그분의 지시를 받는 행복팀으로 소개하면서 정상인들이 99% 투자하고 농인들은 1%만 투자한다. 그리고 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또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배에서 5배를 주겠다. 집이나 보고 외제차 그리고 연금을 주겠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이렇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아서 투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금융회사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데려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집이나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보험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투자금을 얻도록 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당시에 저희들은 추정은 한 280억의 한 피해자가 500여 명으로 봤는데 실제 수사 과정에 신고 안 하신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150여 명의 한 98억 정도가 이렇게 피해자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 농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팀 사건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당시에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에 수사과정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토요일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한 농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실에. 처음에 저는 들어오시길래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시냐니까 그냥 종이 쪽지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김대규 수사과장 이름만 딱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걸 봐도 대답이 없으길래 처음에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농인을 이렇게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설마 농인이겠나 이야기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자기는 서울에 있는 농인인데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되어 내려왔다. 여러 군데 찾아가도 이 경찰서를 찾아가도 그렇고 다른 기관을 찾아가도 이거는 개인적인 민사 부분인 것 같다 해서 사건 접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앉아서 차를 한잔하면서 필담을 주고받았습니다. A4 용기로 해서 서로 주고받은 게 한 30시간 되죠. 30시간 동안 한 20여 장의 종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제가 평소 다루고 있던 어떤 그 투자 사기, 전형적인 유사 수신 사기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30여 년 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많은 범죄자를 제가 다뤘죠. 유사 수신이나 투자 사기 이런 범죄자를 많이 근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제가 나온 언론 기사 이름을 보고 저를 이렇게 KTX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그런 내용을 저하고
상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행복팀 사건은 영원히 묻혀있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리고 제가 이것도 사건을 하면서도 좀 고충이 있었던데 저희 수사관들하고 이 회의를 거치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용인들하고 이 조사를 받아보면 약간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 전국적인 사건은 과연 우리 경남 창원에 있는 경찰서 단위에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서로가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사관들하고 설득을 했죠.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수사를 접수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수사관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의문도 하고 힘들어하길래 제가 직접 수사관들을 데리고 수화 통역사와 같이 대전에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서울부터 전라도까지 제가 계속 다니면서 피해자들 만나보고 진술을 확보하니까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유사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게 되죠. 누군가가 한 사람의 내용을 똑같이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 저희들도 그분들 휴대폰을 통해서 받은 포렌식 자료라든지 주로 농인분들이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 녹음이 많이 되는데 그분들은 수어한 동작을 영상 통화로 이렇게 녹음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이렇게 저희들도 그걸 통역을 거쳐서 번역이 통역이죠. 수어 통역을 거쳐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사한 결과는 처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피해자를 분석하려고 해서 한 7개조로 나눴습니다. 저희 수사관들은 7개조로 나눠가지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총 그 당시에 36명을 검거했는데 저희들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검사 입건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중요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한 사건입니다. 네, 참 마음 아픈 그런 행복팀의 사건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행복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때에 현금은 얼마고, 왜냐면 압류당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이고 차량이 몇 대이고 집 등 그런 것들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 차가 몇 대이고 집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당시 그 피의자들을 근거하면서 저희들이 주거지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대표 역할을 하던 그 B씨랍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게 B씨 등 피의자 주거지에서 돈 7억 원 상당가요. 그리고 은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통장 160여 개. 그리고 조직원들이 금행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고급 외제차입니다. 포르쉐, 벤츠, 어디 같은 고급 외제차와 카니발 리무진 같은 총 12억 원 상당의 차량 10세대를 저희들이 기소전 몰수 보전을 통해서 몰수 조치했는데 아마 이거는 사건 종기를 위해 얼마 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사기가 아니고 돈을 투자했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넣고 그러면 좋은데 이 현금을 받아갖고 집에다 왜 두세요? 7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그리고 통장이 1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통장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도요. 뭐 어디서 났는가?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게 다. 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행복팀중 활동자는 우리 김대규 교수님을 강압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없는 자료를 만들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행복팀 보스는 징역살이가 몇 년인가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몇 년 저기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그 행복팀 그 총책이죠. 최고 그 보스 총책과 그 구성원들에게 적용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조폭과가 되었던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그리고 특정 경제분배 가중 처벌에 관한 범죄에 사기죄가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특가급을 해서 가중 처벌받는 일반 사기와는 다릅니다. 그 죄를 적용해서 그 당시에 총책 등 중요 가담자 8명을 구속하고요. 28명은 불구속 입건했는데 총 36명을 검거했죠.
당시 행복팀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했어요. 그 피해 학생이 그냥 의뢰되는 어떤 유사 수신 범죄, 사기 범죄로 인정되어가지고 법원에서부터 그 체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지 각 휴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동시에 발부됐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이 자료와 영장이 발부되지 된다는 것은 이미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초기 단계 조사했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거나 잘못된 자료거든요. 법원에서부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금부됩니다. 기각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유재판 과정에서 보더라도요. 3심인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도 최종적으로 제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총책 그거 A씨죠. 보수의 재판에서 1심은 뭐라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죠. 단순히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행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1심에서 20년을 선고했죠. 그리고 2심에서는 추가로 또 범행이 발견됩니다. 추가 범행을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3년을 더 올려서 선고를 했죠. 그리고 2018년 1월 달인가요? 대법원에서도 3심인 대법원에서도 모든 1, 2심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징역 23년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저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혹시 잠깐만요. 아까 전에 뭐 일부 조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건 조작을 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 저희들이 한 500여 명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수사했는데 실제로 수사 협조하고 신고한 사람은 1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수사하면서 총책과 지역 대표로 활동하고 가상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였습니다.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폰을 먼저 압수합니다. 압수하면 거기 보면 전부 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거치게 되면 저장됐던 자료들이 다 삭제된 자료까지 다 오거든요.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또 실제로 서로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이런 내역들을 주로 그리고 은행을 가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 관련된 서로 대출 서류라든지 거기서 동일 필체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협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점검물들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에서까지 모두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그 사건 서류를 조작하고 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미 저희들이 이제 잊지 못하겠죠. 경찰서에서 모든 지명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례는 경찰대에서 굉장히 잘된 유사 수신 사례를 해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네.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조작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었다. 400명이나 되는 행복팀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걸 빨리 여러분이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사회에 15억대의 갯돈을 떼먹은 농아인이 기소되는 사건을 보면서 다시 농사회에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셨나요? 그와 같은 뉴스를?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행복팀 사건 이후부터는 언론 기사에 농인 관련 기사가 나면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제가 스크랩을 해보고 왜 발생했을까 혼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뉴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제 행복팀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팀 사건을 마치고 종결하고 난 이후에 전국 농아인 협회를 보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예방교육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 강의 제목이 범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주로 그들하기 유사수신, 사기범죄 위주로 여러 가지 강의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농인분들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부터 저기 강원도, 제주도 빼고는 다 다녀왔습니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도 들어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예방법이라든지 대처하는 법을 많은 법을 가르쳤는데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교육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범죄에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에 야 이거 하지 마
야 사기 같아 하지마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농사에 이런 범죄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면 이런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재산, 특히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기 범죄 같은 재산 관련 범죄는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피의자는 근거를 내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정작 입은 재산 관련 피해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런 돈 돌려받기가 정말 힘이 든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돈을 목표로 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그 돈을 회복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설령 또 재판에 가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변호사 고용하는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노력이 시간과 경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재산 관련 피해를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면서까지 나중에 결국은 재판에서 그 사람 피해자는 처벌받고 돈을 회복 돌려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가 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을 무너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김대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고 농야인들이 저 보고 한 5배, 100배, 10,000원을 주면 100,000원을 준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항오해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피라미드 같이 조금 물론 내가 1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야 니네 봐봐 이거 주잖아 나 받았어. 그리고 나는 도망가요. 여러분 피라미드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생각 당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행복팀 그리고 2024년 10억 갯돈 불과 5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농사외의 금융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 이거를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다수가 보면요 고수익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는 범죄들이 주로 유사수시라든지 투자회계 같은 금융범죄 사기입니다. 이런 범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는 눈 뜨고 코 비는 거다. 뭔가가 지금 자기는 이게 확실하다 싶었는데 보면 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제도권 금융기관 이게 먼저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한다는 건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유사수신이죠. 그죠? 특히 그 불법 유사수신의 경우에는 최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박코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리딩방, 이런 걸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게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정말 주의가 영원합니다. 특히 농인분들이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봐서는 평소에 스마트폰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기 조직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고액의 모집 수당을 줍니다. 몇 명 들어오면 너희들 돈을 주려 이렇게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주로 그 사람은 누굴 데려오겠습니까?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권유하죠. 투자를.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은 뭐냐? 가족들에게 받은 돈을 받아서 월급을 주는 것을 이렇게 올려막기식으로 진행적인 사업이죠. 결국은 그 돈은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지은다든지 공장을 지은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돈은 아까 이야기한 최종 피라미드의 보스만 덕을 보는 그런 진행적인 사업이죠. 특히 그 투자자들을 갖다가 주로 데려가는 데가 사업 설명회나 투자 설명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보여줍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게 우리 건물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 대박 날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전도규모하다. 이걸 미리 사야 된다. 이렇게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해서 기다하게 만드는데요. 아마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유사 수신이나 부자 사기 같은 사기 문제가 우리 농사에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 제가 행복팀 사건에 조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특히 그 은행 금융 관련된 지식이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교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대된 직장을 이렇게 갖지 못한 분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 사기 문제들은 그런 허점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민분들이 그런 문제에 유혹해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이런 경제 문제에 잘 빠질 수 있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행복팀의 500명, 다 조사한 한 150명, 180명 정도가 고소를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돈 10억 갯돈에 대해서도 또 한 30억 정도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이 행복팀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농사회에 아픔을 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노력하면 오히려 30억이 아니라 500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거는 줄어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난 이런 경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거를 알아차려서 만약에 이걸 홍보하지 않고 교육이 없다면 아마도 농민들이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제가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담배 핍니까? 저는 담배 안 피워요. 그런데 저 문자가 왔어요.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한 건 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통고 처분이 왔어요. 저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처분. 근데 뭐 2024년도 담배 쓰레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배도 피고 껌 휴지 뭐 이런 거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클릭하면 그 핸드폰에 거기 내용을 다 이거 뺏어가려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문장을 보고 이게 뭐지 그러고 막 클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줌마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를 보니까 700 이렇게 하면 다시 1,400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700 주고 돈을 못 내면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저보고 700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기다. 아니 그렇게 악용하는 것도 있어요. 돈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100, 200, 300, 700까지 저보고도 내려는 거예요. 1,400. 여러분 그런 문자 카톡을 여러분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엇보다 범죄 예방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이런 교육과 한국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많죠. 그러나 농사에는 그런 교육이 많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까봐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얼마 전에 30억에 대한 갯돈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죠. 반복되지 말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앞으로 농사에 이런 유사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 때는 더 극성을 부리는데 고수익을 빈자한 유사수시, 부자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립니다. 아마 우리 농민분들께서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농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안 당하려면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농아인협회라든지 우리의 경우 이런 농아인 조회 같은 데서 농인들이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대책을 잘 만들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사에 보면 다양한 교양 강좌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맞춰가지고 범죄 예방 교육도 한 테마라든지 카테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범죄 관련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전에 제가 한국 농아인 중앙인가요? 거기 범죄 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위촉되고 있는데 많은 농인분들이 전국 농인분들이 저한테 손마름인가 얘를 통해서 연락을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자문도 해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찰 생활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처리해드리는데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있다면 저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는 생각에 제가 행복팀을 하면 느꼈던 게 정말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 모은 자기 재산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아들은 날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산 분배가 우리 농사에 발생하지 않고 물론 협회에 계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저도 행복팀 사건을 하면서 농민 가족으로서의 그런 가진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행복팀에 대해서 반복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대기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복팀에 대해서 제가 캐스천 마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행복팀에 돈 투자한 피해자들을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사실 경찰서에서 이거를 다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증거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확실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엉터리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기 400명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거기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얽매이지 마시고 해방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마약에 대해서 농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약에 대해서 왜 제 생각에는 청정수, 그러니까 마약이 없는 나라로 참 우리가 불렀는데 청정 나라로 굉장히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마약국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잡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감옥에 보낸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근데 그 중에 농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마약에 대해서 왜 손을 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아까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오는데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헬스를 합니다. 근데 무게를 들어 올렸는데 힘이 딸려. 힘이 부족해. 그러면 뭔가가 옆에 누가 그랬죠. 야 이거 한번 해봐봐. 이거 하면 너 힘이 세져가지고 이거 들 수 있어.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운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유혹이 오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너 굉장히 잘 뛸 수 있어. 아픈 거 없어져. 그리고 또 야 이거 먹어봐. 너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봐요. 부모님들 혼이 나고 선생님들 혼이 나니까 너 친구가 유혹을 하죠.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너 그러면 공부 잘해. 우리 점수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약물들이 세상에 뭐 공부 잘하느냐 힘이 세지느냐 굉장히 머리가 좋아지느냐 이렇게 해서 속에서 이렇게 유혹이 들어옵니다. 당시에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거는 하지 않겠다. 이걸 절대 안 한다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강한 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받아서 하게 되죠. 그러면 마약이라는 것은 중독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손을 대더라도 마약에 대한 어떤 중독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을 안 대게 해야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우리 고광재 대표님 작년에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이 몇 명이 있을까요? 전체 마약 사범이 몇 명 정도 추산합니다. 한 몇 명 정도? 많으면 한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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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사님 500명? 우리 선생님은 500명? 작년에 2023년 1000명? 1000명? 자, 작년에 27,600명 27,600명 그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재수 없이 잡힌 사람이 27,600명 그게 경찰이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이 다가 아니에요. 이 마약이라는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문제예요. 암수 문제, 숨어있는 문제. 왜?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치지 않으면 경찰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암수율이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곱하기 27에서 곱하기 50, 곱하기 100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만 명만 잡아도 곱하기 50을 하면 얼마예요? 100만 명이 넘는 거네요. 이럴 정도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헤로인 같은 이런 전통적인 마약도 있지만 병원에서 처방되는 수면제 계열 그리고 살 빼기 위해서 먹는 살 빼는 약 그리고 여러분들 ADHD 질환 청소년들이 먹는 이런 약들이 다 마약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할 때 사용하는 프로포폴도 대표적인 마약류죠. 이 프로포폴 같은 거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들이 굉장히 많이 남용을 해서 TV 보시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프로포폴 때문에 잡혀가는 게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는 마약을 먹는 건 제가 안 되죠. 여기 나눠주는 행위나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마약 사범들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 26,700명 중에 10대 청소년이 1,470명입니다. 그리고 11살, 12살, 13살, 14살, 속불 소년들이 99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마약하면 길에서 보면 좀 마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마약한 상태에서 사고를 친다든지 예를 들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소변 검사를 한다든지 머리카락 검사를 해서 그 마약 성분이 나와야만 그게 단속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잠재된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심해요. 그래서 이 마약은 중독이 위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을 안 대야 됩니다. 안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방교육. 어릴 때 하는 학교에서 하는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우리 농민분들은 이런 관련 약들이 많이 복용할 그릇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설령 내가 먹는 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지만 이걸 친구인데 받아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인터넷에서 통해서 산다든지 이런 약을 먹게 되면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면 이 마약 사범으로서 처벌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약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 가끔 저는 노인이고 페이스북에 거기에 편지가 와요. 우체국.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반가워 나 뭐해 나 미국에 갔다 와 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 그게 참 말에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나 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해서 제가 돈을 입금해요. 농아인들이. 그런 후에 또 돈을 달래요. 또 돈을 달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콕 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그런 편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자, 페이스북 범죄가 우리가 뭐냐면 로망스 스캠이라고 있습니다. 로망스 스캠.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사진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우리 고영재 디자이너도 다른 이쁜 멋진 연예인 사진이라는 게 올려놓고 내가 누구라 이야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페이스북과 또 이렇게 사진을 로망스 스캠은요 거기서 이렇게 서로 채팅을 요구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라크에 파견 근무 중인 미군이다. 내가 이제 부대를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데 당신한테 뭐 가서 결혼을 하자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럼 결혼 기념으로 당신 내 한국에 선물을 보내겠다. 거기 박스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랑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거 폐물을 보내겠다. 그걸 찾는 비용을 뭐 발송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000불을 보내라. 그러면 그걸 볼깃해서 이런 돈을 보내고 계속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거는 뭐냐면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그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절대 그거는 로망스 스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농인들이 제일 위험한 게 왜 그런다면 평소 수화라든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예고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농인들이 로망스 스캠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제가 직접 만나게 됐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건 특징이 뭐냐면요. 대다수가 익명성입니다.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 텔레그램에 있는 그 이름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실제가 확인이 안 되는 게 그런 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공부도 하시겠지만 실제 농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련 교육도 제가 좀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거 정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국에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어요. 예,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게 예, 있는데 거기에 안에 정보에 보면 누가 그거를 해킹을 해요. 저의 정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킹한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정보를 그 정보를 팔아요.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돌아서 제가 농인인데 청인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농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농인이라는 걸 알고 전화하지 않고 문자로 오는 거예요. 막 그 아주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자를
개인 정보를 주는 그 사람들이 또 다. 농화인들이 다 알고 있겠죠? 예, 농화인들이라는 거. 자, 여기 안쪽에 수시에만 오는데.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거 보잖아요. 이거 우리 강철님이 받았는데 이게 일반 문자인데 이게 URL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 폰의 정보는 그 상대방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주소로 부모님, 친구 모든 연락처가 이름하고 동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범죄들 중에서 그걸 가지고 그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우리 강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보내면 전부 다 조의금을 보내겠죠.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전부 다 축의금을 보내겠죠. 요즘은 축의금이고 조의금이고 전부 다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폰에 혹시라도 이런 문자가 뜬다 그러면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스팸 신고를 한다든지 차단해서 스팸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무분별한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는데 여러분들 폰 자체가 이렇게 상대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결혼에 대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안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문자 받으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2024년 12월 30일까지 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청첩장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 누구한테 받으면 거짓말이다 클릭하지 마세요. 알았죠? 괜히 또 축의금이라고 돈 보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약에 대해서 마약범들을 잡았다고 했어요. 근데 혹시 복수라든가 막 죽이겠어 뭐 이런 협박은 없었나요? 맞죠? 협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차피 그 범죄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호기해 하지만은 결국은 조사를 받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시행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범죄를 인정하는 이후부터는 일반인으로 이렇게 타락하시고 주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스로가 그런 걸 없죠.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한 36년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부족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죄인들을 잡잖아요. 근데 한국 경찰들이 밤낮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우리 36년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도 여러분들의 경찰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 나온 지가 지금 5개월 정도 됐네요.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을 때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 요즘 대한민국 경찰관들 정말 고생합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유사수신이나 수자사기 같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복팀에도 보셨잖아요. 정말 힘든 그 당시에 저희들 경찰서, 제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수사과 직원들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조사하는 사건이거든요. 아마 저도 이렇게 일선에 있을 때 행복팀 사건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농인들 사건을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수호 통역도 거쳐야 되고 서로가 또 이해하는 시간, 서로가 또 상대방 간에 농인과 농인의 서로 이렇게 대상이 상대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조사가 길어지고 논쟁이 시간이 쌓여나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 농사에서도 굉장히 이런 유사수신이나 다단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이선에 계신 후배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대했으니까 제가 제일 선배들 후배님들이 혹시 농인 관련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소통이 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시고 짜증이 나시겠지만 주변 농아인 협회라든지 요즘 보면 농아인 지원센터인가요? 독립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협조 받으시면 위에 계신 분은 또 비즈니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협조 받으시면 아마 수사에 도움이 되시겠죠. 앞으로 농민 관련 이런 경제 재산 문제 관련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사회와 농인들을
사실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협력해 주시고 또 그 끈이 풀리지 않아요. 계속 평생 농인 사회와 농인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해주시길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인들이 또 우리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또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드시 약속, 도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사회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란태 PD님과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7년도 등록팀 사건 중에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고 구속시킨 기자들은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우리 농인 친구들의 미소라든지 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 형태가. 저는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형태가 우리가 보통 은혜에는 사투리가 있듯이 수에 사투리가 있고 다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사건이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좋은 시간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생각이고 앞으로 자주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 혼인 사기, 유사수신 사기, 전세 사기, 보이시피싱 같은 이런 재산가라는 분들은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근거해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투자했던 돈이나 재산은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지향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복팀 사건이 전국 단위에서 했던 말 있죠. 기억하시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땀은 흘린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 농사에 이런 사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대규 교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20배, 30배 그래서 눈이 여러분이 4팔로 되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세요. 예, 그래서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뭐라 그럴까 사기꾼들보다 제가 머릿속에서부터 이걸 제가 생각하는데 허수아비 있잖아요. 뒤에서 조정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않으면 진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한번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행복을 뺏어간 사람들입니다. 건강도 뺏어가요. 여러분 사회생활 못하게 뺏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나그네 파타임 순화교 김대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 여기 부천까지 달려오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반갑게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153 사회적 농법 중앙회에서 사업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없으면 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교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정보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I love you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수학통역사이신 우리 조미애 통역사님 그리고 우리 김대규 교수님 그리고 변복자 사모님 또 음성 통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듣고 또 이렇게 문자로 올려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목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